네, 안녕하세요. 매경 이선희 기자입니다. 오늘은 청약을 준비하시는 실수요자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이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인데요. 우리가 분양을 받을 때 자금 마련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입니다. 실제 전세를 놓을 수 있는 아파트면 나중에 자금 사정이 틀어져서 잔금을 치르지 못하더라도 전세를 놓아서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가 있고, 또 내가 자금이 부족하면 입주 때 전세를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분양을 받고 나중에 입주할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우리가 분양가가 9억이 넘는 과천 지정타 아파트 청약에 주목한 이유가 뭐였죠? 전세를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도 청약에 도전할 수 있어서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특히 내년 2월부터는 이 전세를 못 놓는 아파트가 대폭 확대됩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당장 앞으로 청약을 받으실 때는 전세를 못 놓기 때문에 철저하게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외에는 어떠한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부담금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금 마련이 더욱 타이트해지는 건데요. 요즘처럼 청약 경쟁률이 하늘 높이 치솟고 또 분양가는 높고 대출이 적게 나와서 좀 자금 마련이 힘든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번에 시행되는 이 법은 청약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매부리 TV 구독자 여러분들은 내년 2월부터 청약 시장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 이 법이 어떤 의미인지를 꼭 확인을 하셔서 내 집 마련에 좀 더 철저한 준비를 하셔야겠죠. 내 집 마련은 일생일대의 정말 중요한 선택입니다. 함부로 전세를 놓았다가 내 집 마련의 꿈이 날아갈 수 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꼭 듣고 내년 2월 이후 청약시장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매부리 11월 27일 매일경제 기사죠. 분양가 상한제 주택 최대 5년 거주 의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주택법 시행령 입법 예고된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 법을 살펴보기 전에 그럼 현재 실거주 의무는 어떤 상황인지를 좀 먼저 살펴볼게요. 물론 현재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공공분양은 실거주 의무가 적용됩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요. 지금 현재는 내년 2월 19일 이전이죠. 그래서 내년 2월 19일 법 시행 이전인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공공택지 중에서도 공공분양에 한해서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분양을 받는 A1-5 여기는 공공택지지만 LH가 분양하죠. 공공분양이에요. 그래서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전세를 못 놓는다는 거죠. 하지만 얼마 전에 분양한 과천 지정타 푸르지오 오르투스 여기는 공공택지죠. 그러나 민간 분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실거주를 안 해도 되고 전세를 놓을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8월에 분양했던 수색증산 DMC 아트포레자이 여기는 민간 택지였죠. 그래서 민간 분양이었습니다. 전세를 놓을 수 있는 아파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상 공공분양 외에는 민간 분양은 사실상 전세를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좀 적은 자본, 요즘처럼 전세값이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는 적은 자본을 가지고도 우리가 청약에 도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러한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아파트가 민간 분양까지 확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지역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내년 2월부터 최대 5년간 의무 거주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보면 대상 지역이 전국이 아니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니 그러면 앞으로 모든 전국의 아파트는 다 이런 실거주 의무가 붙느냐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실거주가 붙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니까 공공분양이겠죠. 그래서 우선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공공분양,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여긴 지금처럼 실거주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민간 분양이지만 그동안 민간 분양은 실거주 의무가 안 붙었죠. 그러나 민간 분양이지만 그 분양하는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라면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지역에서 분양하는 민간 아파트다. 그러면은 민영 분양이다. 이러면은 이건 실거주 의무가 붙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서울 18개구, 경기 4개, 3개시,
그래서 사실상 서울, 광명, 하남, 과천 여기는 민간 분양이어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라 하면 시세보다 매우 좀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잖아요. 이렇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무조건 이제는 실거주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지방에서 되는 건 아니고요. 전국 아닙니다. 수도권에서는 그렇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살아야 하나요? 우선은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최대 5년 이내 실 입주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아파트가 이제 준공이 되고 입주가 딱 스타트가 됐어요. 그럼 그때 나는 그땐 전세 놓고 나중에 3년 살래. 그러면 안 된다는 거고요. 입주하자마자 무조건 그 해당 기간 동안은 실거주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실거주 기간은 이제 그 분양가 할인율에 따라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공공택지는 우리가 그 시세보다 80% 미만의 공급이 됐다. 그럼 5년. 80에서 100%다. 그럼 3년. 그다음에 민간택지는 만약에 80% 미만이면 민간택지는 80% 미만이면 3년, 80에서 100%면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민간 아파트를 이제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민간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다. 그러면 입주 날로부터 만약에 최대 3년간은 무조건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시행되냐? 2021년 2월 19일 이후 모집 공고가 나온 단지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2월 19일 이전까지 나오는 모집 공고 나오는 단지들은 적용 안 되죠. 그래서 내년, 그러니까 곧 있으면 분양 이제 모집 공고 나오겠죠. 고덕강일 힐스테이트 이거 민간 분양이죠. 이거는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 이후 만약에 둔촌주공 모집공고가 나온다. 그럼 어떻게 돼요? 둔촌주공 받으면 무조건 우리는 실거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무조건 이제 내년 2월 이후 청약을 받게 된다면 우리가 그 분양가를 그 자금을 마련할 때 대출 외에는 따로 자금을 마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세를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자금 마련을 타이트하게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사정이 생겨서 이사를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 경우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해당 주택을 매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거주 기간 내에 이사를 가게 되면 이 집을 도로 국가에 다시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사 가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내가 아주 정말 살면서 아주 불가피한 이유로 그 집에 실거주를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법에서는 우선은 만약에 그 최초 입주자 가능일부터 90일까지, 그러니까 3개월간은 입주 준비를 위한 기간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3개월간은 입주 준비를 이유로 그냥 좀 입주를 좀 늦게 하셔도 된다는 얘기고요. 그 외에는 근무, 생업, 취약, 질병 이런 이유로 인해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 경우는 이제 그 예외가 인정되고요. 그 다음에 세대원, 이래서 가족이 뭐 근무, 생업, 취약, 질병 치료를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전원이 이사할 경우에는 또 이것도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또 다른 주택건설 지역으로 이사를 하는 지역은 수도권은 또 제외예요. 그러니까 수도권 내에서 이사를 가는 건 안 되고 취업, 뭐 생업, 근무 등의 이유로 가족 전원이 다른 지방으로 가는 경우에는 또 예외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혼인 또는 이혼으로 배우자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요 경우도 실입주를 안 하더라도 예외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 외에는 그냥 대부분 그 외에는 그냥 무조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를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LH가 주택을 매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정부가 주택을 매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정말 강력한 건데요. 우리가 내 집 마련을 하려고 청약을 하는 건데 자금이 없어서 전세를 몰래 놨다가 적발이 된다. 그러면 한마디로 내 집을 뺏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법은 한마디로 무조건 실거주를 하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니 지금도 우리가 대출을 받으면 은행으로부터 실거주 의무를 받아서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하는데 그것과 무엇이 다르냐 이런 질문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영상 위에 추천 링크 뜨시죠? 중도금 대출을 중간에 갚더라도 은행에서는 실거주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경우 은행과의 약정에서 실거주를 못했을 때는 약정 불이행에 따른 페널티로 3년간 주담대 금지라는 그런 제한을 받는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 집이 계약이 취소되거나 뺏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법에서 정한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징역 1년 혹은 벌금 1,000만 원을 받고
이 집도 정부가 다시 매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집이 계약이 취소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된다는 강력한 법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또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실제 거주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몰래 전세를 놓고 세입자한테 그냥 저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냥 약간 위장전이 비슷하게 그렇게 해놓고도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우선 정부는 이번 법에 의하면 등기부 등본에 이 사람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실거주 의무가 있는 이 아파트다라고 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무원이, 정부가 의심이 되는 경우 거주 실태 조사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주택법에서 57조의 3항이 신설이 됐는데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거주 실태 조사에 관한 사무, 이 업무를 추가를 해놨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공무원이 그 거주 의무자한테 필요한 서류를 제출을 하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고, 또 그 해당 주택에 출입해서 조사를 할 수 있고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제 그 당사자면 무조건 공무원이 그걸 요청을 했을 때 거부를 할 수가 없고요. 그 질문을 했을 때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를 어기면 이 또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정말 사는지 안 사는지를 정부가 조사를 할 권한이 있고, 이 또한 그 조사를 우리들은 거부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이해가 되셨나요? 매년 2월부터 모집 공고가 나오는 단지들, 특히 우리가 항상 인기 있는, 우리가 많이 입주를 원하는 그런 수도권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들은 무조건 실거주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 자금 마련에 또 신중을 기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는 전세금이라는 보험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제 계획했던 자금이 틀어지거나 자금이 모자라면 전세를 놓을 수가 있었어요. 특히 요즘처럼 전세가가 높은 경우에는 정말 전세금만으로도 분양가를 갚고도 남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거 자체가 안 된다는 거니까요. 서울의 경우에는 대출이 40%밖에 안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분양가를 계산을 할 때 시세의 40%만 딱 계산을 하고 그 외에는 어떻게든 철저하게 그 자금 마련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히려 더 적은 자본, 막 1억 이내의 자본으로 전세를 놓을 생각으로 이렇게 청약을 했던 분들이라면 그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더 기회가 많이 줄어든 셈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세값이 더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청약을 준비하시면서 전세값 상승에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동안은 수도권 신축 아파트, 특히 대단지 수도권 신축 아파트가 있으면요. 신축 아파트가 입주할 때 전세 물량이 쏟아지면서 전세값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입주 폭탄이 이제는 없어진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지금도 전세 매물 잠김으로 전세값 상승이 좀 심각한데, 앞으로 서울 신축 아파트에는 더욱더 신축 전세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전세값이 더 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주택 실소유자분들은 아무래도 전세 사시면서 청약을 넣으시는데 이런 전세값 상승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만약에 자금이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전세를 우선 놓고 나중에 입주할 계획을 세워서라도 지금 청약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2월 19일 이전 청약 물량을 눈여겨보시고 적극적으로 넣으셔야겠죠. 앞으로 2월 19일 이후에는 내가 싸게 나온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넣을 때 전세를 못 놓기 때문에 무조건 자금 마련을 철저히 더 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정도의 자금이 없다. 못해도 2억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1억밖에 없다. 이러면 무조건 2월 19일 이전 청약 물량이라면 눈여겨보시고 꾸준히 넣으셔야겠죠. 매부리? 네. 오늘 매부리 TV는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좀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은 일생일대 정말 중요한 기회니까요. 함부로 전세 났다가 내 집 마련의 꿈을 날려버리면 너무 아까운 기회잖아요. 매부리 TV 보시고 철저히 내 집 마련 준비하셔서 꼭 당첨의 기쁨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부분은 댓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